승리를 위한 전략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왕 24대 지구장으로 박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한테도 해당될 것이지만 특히 기아자동차 우리 35,000 조합원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현안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이 통상임금 문제를 지금 현재 어떻게 가져왔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세희망만의 대책을 세우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통상임금 관련해서요, 동지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 통상임금이 대법원 2013년도 12월 18일 가불노토택이 대법원 판결을 나면서 같은 조건을 가진 정기상여금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입니다.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은 세 가지 통상임금 적용 사원칙을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무지하게 많죠. 1심 법원 각 지역별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2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또 지법보다는 적지만 또 상당히 많은 항소심 법원이 있습니다. 즉 지방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1심, 2심 거쳐서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이 판결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 12월 18일 날 가불노토택이 불기소하고 2011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거는 가불노토택입니다. 아주 이 작은 사업장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갖춘 임금은 전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기아자동차의 단체에 들어가면 상임금은 가불노토택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은 당연히 통상임금입니다. 근데 왜 기아자동차는 가불노토택 판결을 나는 지금까지 1심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왜 안 되고 있는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원인을 왜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미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기아자동차는 2011년도 김성락 집행부였죠. 금속임 집행부에서 처음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원칙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빼놓고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기한유통비 등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한 것이라도 갖추지 않은 이 복지성 임금만 소송 내용으로 가져갔던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사 측이 노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가 사기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김성락 집행부에 자기 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소송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서, 소송 성과가 좀 많이 올라가서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건을 갖춘 것만 빼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미 타 사업장에서는 전부 가져가고 있는 정기상여금을 21대 임기 말에 시작을 하면서 빼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통상임금 소송은 시작부터 패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2대에서 가불노토 대법원 판결이 났고요. 정기상여금을 제가 나머지는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소송은 전부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무효가 되고 새로 소송을 시작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22대 민주연장 집행부가 2년 동안 협의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23대 지금 김종석 집행부가 올라와서 2014년 작년 임수 때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간에 정확하게 통상임금에 대해서 빼라가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5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를 3월 말까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입주가 마무리된 겁니다. 근데 올해 2014년, 2015년이죠. 올해 15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적용을 하려면 최소 올해 1월부터 투쟁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미 합의된 사항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그게 어렵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부터 민주연장 집행부가 했던 일은 1월달부터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노사 합동으로 많은 임금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선진 임금체계를 배우러 갔다고 했지만 사실 시간을 벌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노사 합동으로 지부 전체 그리고 지휘도 일부까지 포함해서 이 3차에 걸쳐서 여행 준비하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3월 말에 합의사항이 파기됐기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투쟁을 요구했죠. 저희 세희망 또한 투쟁으로 정착하자고 분명히 요구를 했고요. 주기차게. 그러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단식하고 그리고 애매한 88 계약안을 갖고 올해 6, 7월을 다 6월, 7월까지 다 소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대차 따라서 현대차는 앞서 제가 말씀 안 드렸죠? 현대차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정기상임금은 통상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는. 그래서 현대차는 통상임금 적용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아차가 해서 현대차도 좀 법을 보게 하는 게 원래 수순입니다. 이 통상임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따라서 계속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차가 지금 현재 입주하다가 마지막에 조합원들의 어떤 압력에 힘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포기가 되었지만 현대차가 지금 2015년 입주해서 최종 제시된 임금 체계안은 말 그대로 기아차와 현대그룹 계열사의 전체 통상임금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을 차단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선안입니다. 현대차를 통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말아보려고 한 겁니다. 이게 다행히 현대차 6만 조합원들의 힘으로 이 임금체계 개선일을 어쨌든 현재는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왜 통상임금이 이렇게 나락에 빠지는지 답이 나옵니다. 물론 회사가 주려고 하지 않고 노동자를 공작하고 이런 첫 번째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바로 3만 5천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고 권익을 지키고 대변해야 될 노동조합이 21대에서는 선거에만 이용을 했습니다. 차이만 빼고 선거에만 이용을 해서 될 것을 뺀 잘못이 원인을 제공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연장 집행부 2대에 걸쳐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대차 따라서 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락에 빠있는데 책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같이 어쨌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개 있지만은 그 당장 경쟁 체계에서 그 정책이 드러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연장은요, 어쨌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통상